뿅. 녹화를 시작합니다. 자, 122페이지입니다. 122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독립협회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독립협회가 뭐길래 아예 한 챕터를 가지고 있느냐. 독립협회라고 하는 단체는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어떤 분야를 신경을 써야 될 것인가 고민해봤더니만 우리나라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 교육에도 힘을 써야 되고 우리나라 너무 돈이 없다. 자본이 부족하다.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며 우리나라 너무 지금 농업 중심이다. 농업 중심이 아니라 우리 산업 근대화를 좀 시켜보자라고 해서 산업, 공장, 회사를 만들자. 회사요, 오타요. 왜 만들자라고 하는 이런 다양한 것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왜 우리가 여러 가지 개혁에서 실패를 해야지? 우리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일반 민중들이 인민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일정 몇몇의 배운 사람들, 지식인들만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 사람들만 지금 개혁하자 주장하고 있구나. 그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정치에 참여하는 민주주의를 만들며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이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고 다 함께 개혁에 참여하는 그런 개혁을 해야 된다. 한마디로 교육을 해서 모든 사람이 정치에 참여하는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게 바로 독립협회예요. 오케이? 자, 네, 그렇죠. 자, 그리고 특히 독립협회 같은 경우에 정치 형태를 바꿔야 된다. 전제군 주제, 노노노. 결국 헌법에 바탕을 두고 헌법 왕의 행동까지 통제할 수 있는 입헌군주제를 통해 조선을 이끌어나가자, 대한제국을 이끌어나가자라고 하는 그들의 생각, 오케이? 했던 것이며 독립협회의 주도인물이었던 서재필은 그리고 또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갑신정변의 주도인물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갑신정변 때는 19살이었습니다. 겨우 살아났어요. 자, 그리고 나서 갑신정변 끝난 다음에 지금 거의 갑신정변이 1884년이고 지금이 1896년이니까 이제 한 29살 됐다 이거. 29살 30살 됐으니까 이제 좀 똑똑해졌단 말이야. 똑똑해졌으니까 왜 갑신정변이 실패하게 되었느냐.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고 백성들과 소통하지 않고 우리 유학생들이 내 잘났다 라고 하면서 자기들만 개혁을 하려고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엄청나게 괴롭히고 우리나라를 못살게 굴던 일본이랑 손을 잡고 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더 거부감을 느꼈구나.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 한번 백성들을 계몽시켜서 백성들을 교육시켜서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면서 한번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게 독립협회. 오케이? 뿅. 일단 여기 독립협회는 이거부터 한번 개인적으로 읽어보세요. 1분의 시간 줄게요. 50분 되면 바로 시작한대. 50분인가? 50분이네. 읽었나요? 민권은 백성들의 가지고 있는 권리를 확대하고 의회를 입헌군주제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자, 독립협회는 왜 만들어졌을까 나와 있습니다. 자, 독립협회는 왜 만들어졌을까? 이게 약간 머리 싸움? 권력 견제? 이런 것 때문에 만들어졌어요. 자, 여기 나와 있죠.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머무르는 동안에 러시아로 많은 이권이 넘어갔다. 당연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우리나라 왕을 우리나라의 군대가, 우리나라의 경찰이 지켜주는 게 아니라 러시아 경찰이 지켜주고 있대요. 세상에나 이런 쪽팔리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일본 사무라이들이 지키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왕의 목숨을 지켜주는 대가로 러시아는 엄청나게 많은 이권들, 권리들, 경제적인 이익들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세벼갔습니다. 금광채굴 권리, 철도 부설 권리, 산림체벌 권리 엄청나게 많이 다 가져가요. 그리고 러시아뿐만 아니라 제석기실이 최혜국대우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하여 우리도 러시아처럼 좋은 이권에 넘겨달라라고 해서 미국, 일본, 기타 등등의 여러 나라들이 최혜국대우를 근거로 하여 우리나라에 돈이 될 만한 권리들은 다 가져가게 되었다. 원래는 이런 걸로 우리가 돈을 벌어서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돈은 다 뺏기는 거예요. 돈은 다 뺏기고 우리는 완전 거지가 되고 있습니다. 거지인데 개화정책은 해야 돼. 그러니까 더 거지가 되고 빚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또 일본의 입장에서는 고종이 러시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게 너무 불편합니다. 조선을 일본의 식민지로 만들어야 되는데 러시아가 너무 깝치고 있어. 사실 지들도 깝치고 있는 건데. 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본은 일부러 언론 플레이를 해요. 일본이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어떻게 언론 플레이를 하느냐? 아우, 병신 같은.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이 자기 나라의 군대, 경찰의 보호를 받지 않고 외국의 보호를 받고 있느냐. 임금님 쪽팔립니다. 제발 좀 다시 돌아오세요. 임금님은 돌아온나. 아이고, 임금님 자신의 능력이 부족한 것을 이렇게 오만 나라에 소문내고 다니십니까? 돌아온나. 빨리 일본의 품으로 돌아온나. 언론 플레이. 오케이? 하지만 돌아오는 순간 고종은 또다시 이제 납치되고 이제 우리나라의 모든 이권은 일본한테 넘어가게 되는 거죠. 당연하죠. 여러분, 언론 플레이 하려면 어느 정도의 진실은 섞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끌어 나가고 싶은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람 넣는 거 뭐라 부르죠? 바람 넣는 사람들. 바람잡이. 여러분, 바람잡이가 진짜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은 옛날에 내가 대학생 때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과에서 한번 체육대회를 했거든요. 체육대회를 했는데 체육대회 다 끝나고 나서 오늘의 MVP는 누구인가 선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그때 한창 역사 속에서 바람잡이들이 역사의 방향을 일부러 이끌어가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이런 거를 내가 한창 공부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작은 소리로 MVP 남유리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근데 내가 아닌 척하면서 이야기했지. 그리고 또 MVP 남유리 막 회의하고 있는데 전부 다 내가 남유리가 아까 잘한 것 같은데 남유리가 아까 뭐 할 때 잘한 것 같은데 내가 했더니만 여러분 그 바람잡이 역할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그럼요. 바로 MVP가 될 뻔했는데 내가 전 사양하겠습니다 하고 내가 사양을 했어요. 아 정말 바람잡이란 무섭구나 라고 이제 내가 한번 깨달은 거죠.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으면 똑같아요. 일본 역시 어느 정도 사실에 근거하여 이제 여론몰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고정 입장에서 너무 쪽팔리고 백성들이 자기 욕하고 그러니까 너무 얼굴이 부끄부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나도 고종이 지금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되었느냐. 일본이 얼마나 고종한테 못된 짓을 하고 있느냐. 지금 내가 다시 돌아간다 하더라도 위험하다라고 하는 언론 플레이를 해야 되겠다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로 잡으려고 한 거지. 그래서 신문을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러시아 공사관에 있다 보니까 신문 만들기도 좀 어려워. 그때 미국에서 유학 갔다가 돌아온 서재필이 있다고 하는 거야. 서재필 미국 갔다 왔으니까 또 얼마나 민주주의에 대해서 잘 알고 언론 플레이 이런 거를 직접 경험해본 사람이겠어요. 그러니까 서재필한테 국가에서 돈을 대주면서 야 국가의 입장, 국가가 개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이 대한제국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신문 좀 만들어줄래? 라고 해가지고 정부의 입장에서 쓰는 뉴스 기사, 언론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독립신문이었다라고 하는 거. 자, 독립신문은 순한글 플러스 영어로 작성을 했대요. 그래서 두 페이지가 있으면 하나는 한글 페이지, 하나는 영어 페이지였대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한테 그 개혁에 대한 다양한 지식들을 전파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그 대한제국이 외국인들한테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느냐라고 하는 것도 외국한테 대놓고 다이렉트로 알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의 언론이었습니다. 독립신문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서 사실 예를 들어 100부밖에 못 만들어냈다라고 하더라도 한 부를 가지고 100명이 돌려볼 정도로 빵꾸 날 때까지 서로 돌려볼 정도로 인기가 많은 신문이 바로 독립신문이었다고 합니다. 자, 독립신문 만들어 보니까 완전 대박이 난 거야. 대박이 나니까 이걸 보고 괜찮은데 안 그래도 우리 일반 민중들도 이러한 새로운 지식, 새로운 개화 사상, 서양의 문물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이 있구나. 아하, 그러면 우리 한번 민중들의 호기심, 궁금증을 해소할 만한, 그리고 민중들을 교육시킬 만한, 민중들이 개화에 따라올 수 있도록 똑똑하게 만들 그런 단체를 만들어 볼까 해서 만들어진 게 독립협회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시험 문제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독립신문을 만든 다음에 독립협회를 만들었게, 아니면 독립협회를 만든 다음에 독립신문을 만들었게, 이렇게 나와요.
뭐가 먼저예요? 그렇지. 신문이 먼저예요. 신문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독립협회입니다. 잊지 마세요. 이거 가지고 사기를 많이 칩니다. 당연히 왠지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단체가 만든 다음에 단체가 신문 만들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일을 했을 것 같아. 이거. 맞죠? 그런 거예요. 다음, 자, 또 볼게요. 독립신문은 국내외의 중요한 사건들을 알리는 한편 개화를 강조하고 독립의식에 고취하는 기사를 실었다. 서재필은 독립신문의 성공을 근거로 하여 개화파 관료들 인사와 함께 독립협회를 만들었다. 독립협회는 먼저 독립문을 세웠다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원래 독립문이 세워진 자리에는 뭐가 있었느냐? 청나라 사신님 웰컴 어서 오세요. 나는 청나라 사랑함 알라부 라고 하는 문이 있었어요. 그 문의 이름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맞아요. 영흥문이에요. 영흥문. 영웅문 아닙니다. 여러분 주식하는 영웅문 아니고 영흥문. 환영합니다. 환영. 은혜로운 국가문. 오케이? 청나라 사신이 올 때마다 거기를 통과했다고 해요. 아마 이거 맞을 거야. 요게 영흥문이 있었던 원래 그 자리였나? 그랬을 거예요. 기둥이었나 막 이럴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이 독립문 나오는 사진에 보면 항상 영문이 같이 보이거든요. 여튼 그랬었는데 이게 아니고 저 뒤에 있는 건가 보다. 여튼 그랬는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독립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청나라로부터의 독립을 상징하기 위하여 청나라를 환영했던 영문을 부셔버리고 독립문을 만든 것이다. 이걸 만든 이유는 서재필이 급진개화파 출신이었기 때문에 청나라의 간섭을 극도로 극혐 완전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청나라와 조선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 대한제국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 만든 것이 독립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도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독립문이라고 하는 거를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노노노노. 청나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만약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했다라고 한다면은 일제강점기 때 이미 이거 부서졌을 거예요. 여러분반의 담임 선생님. 강동희 선생님이 보니까 문이과 융합 인재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나한테 껐떡하면 한국사를 물어봐요. 근데 한국사에 대해서 되게 본인이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거를 엄청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물어보는 질문 수준이 남달라요. 질문 수준이 남다릅니다. 그 질문들 중에서 남유리쌤, 서울에 있는 독립문이 어느 나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노?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이럴 수가 맞습니다 선생님. 청나라에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거는 교과서에서도 매우 중요한 내용으로 나오고 있죠. 선생님 진짜 문과이과 넘나들면서 똑똑하시군요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오케이 여러분 담임 선생님의 배우도록 하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과학생들은 보통 그렇게 문과라던가 이런 한국사 이런 내용을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모르는 게 없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본받도록 하세요. 다음! 자 그러하였다. 그리고 백성들을 똑똑하게 만들어주기 위하여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정치란 무엇인가 참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다른 나라의 혁명 사례 이런 거를 가르쳐주는 토론회 강연회 같은 거를 열었다. 특정한 주제를 내놓고 자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발표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서 아무 자유 주제로 스피치 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강연회예요. 가장 유명한 주제는 백정 출신의 박성춘이라고 하는 분이 나는 개 되지만도 못한 인간이 아닌 인간 취급도 못 받는 백정입니다. 하지만 나는 나라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똑바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엄청나게 와 진짜 이분 절대 백정이 아니라 배운 분입니다. 배운 분. 세상에 얼마나 어휘력도 뛰어나시고 훌륭하신지 역시 왠지 교육의 일가견이 있으실 것 같아 했더니만은 난 이 사람에 대해서만 좀 알고 있었거든. 맙소사. 박성춘 이분은 결국 자기 아들한테 지금 우리가 백정이기는 하지만은 지금 사람들이 서양 문물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고 서양 문물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너 역시 새로운 신분이 될 수 있다. 법적으로 신분제는 없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아들을 완전 빡세게 교육시켜서 이 박성춘 이분의 아들은 결국 뭐가 됐느냐? 우리나라 1세대 외과 의사가 됐어요.
그리고 결국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넘어가게 되니까 그 병원의 만주관도 이쪽 지역에 만들어가지고 독립운동가들을 치료해주고 본인 역시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그런 아들을 배출하셨더라고요. 깜놀깜놀. 여튼간 잘 기억해보도록 하세요. 자, 여기까지 내용 중에서 질문하세요. 질문 없으면 꼭 하세요. 질문. 오잉? 질문 지금 쓰고 있는 거야? 왜 애들이 이렇게 꼴을 하는 애들이 왜 이렇게 줄었나? 자, 그러하였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이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있은 지 1년이 됐습니다. 1년이 됐어요. 1년 되고 나서 1년이나 지나게 되니까 이제 더 쪽팔리고 백성들에게서 임금님 돌아오세요. 임금님 돌아오세요. 쪽팔려 죽겠습니다. 임금님 돌아오세요. 계속 이것만 반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 됐죠? 그런 상황 속에서 아직 안 들어온 애가 있네. 1, 2, 3, 4, 5, 6, 7, 8 9번이 안 들어온 것 같네. 그치? 9번이 근영이 아까부터 계속 안 들어왔구나. 오케이, 알겠어요. 계속 할게요. 자, 임금님이 계속 러시아 공사관에 있는 이상아. 그리고 또 백성들, 일반 시민들 전부 다 임금님 돌아오세요. 컴백홈 막 하고 있다. 자, 더 이상 이제 버티면 안 될 것 같아. 쪽팔린다. 자, 고종이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안녕, 나 돌아왔어 라고 한다면은 솔직히 쪽팔리잖아요. 그러니까 고종이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 나 사실은 목숨의 위협 때문에 무서워서 러시아 공사관에 가 있었던 게 아니라 나는 큰 그림이 있었단다. 나는 큰 그림이 있었는데 이거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소나기에 있는 것보다는 러시아 밑에서 안전하게 계획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왠지 일본은 방해할 것 같아서 내가 그래서 잠시 러시아 공사관에 피해 있었던 거야. 하지만 내가 러시아 공사관에 가는 거는 쪽팔려서 힘들어서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큰 그림 때문이야. 그 큰 그림이 무엇이냐? 바로 이제는 조선이 아니라 이제는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 대한제국이 되도록 하겠다. 빰빠밤 선포를 합니다. 자, 돌아오는 날 대한제국 선포를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솔직히 무섭긴 무섭거든. 그러니까 러시아 공사관에서 담 하나만 넘어가면 바로 러시아 공사관에 갈 수 있도록 새로운 궁궐을 만듭니다. 러시아 공사관 바로 옆에다가 그 궁궐의 이름이 바로 경운궁이었습니다. 경운궁. 자, 보면은 고종은 국내외의 한국 여론에 의해서 러시아 공사관에 떠나서 바로 옆에 새로운 궁궐 만들어서 경운궁 만들어서 돌아왔다. 이어서 연호를 광무라고 전하였고 고종이라고 하는 건 죽은 다음에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광무라고 결정하였고 이제는 광무 황제라고 하면은 고종 황제를 뜻합니다. 광무 황제가 한 개혁이 광무 개혁이고 막 이런 거예요. 이제 광무라는 말이 나면 전부 다 고종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라 이름을 조선이 아니라 대한제국이라고 나라 이름을 바꿨다. 대한제국이 하나의 독립된 자주국가이라고 하는 사실을 국내외에 알린 것이다. 맨 처음에 사람들이 약간 전마들이 제국이라고, 전마들이 황제나라라고, 저렇게 약한 나라가 완전 전부 다 회의적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결국 국내외에 설득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나쁜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 하나만 해줄게요. 일본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대한제국이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했을까요?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대한제국으로 바뀌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내가 이야기한 적 있나? 없어? 근데 이렇게 똑똑하단 말이야. 맨 처음 좀 찝찝했대요. 전마들이 쥐가 뭐라고. 그것 때문에. 오케이. 그럴 수도 있겠네. 쥐가 뭐라고 우리 천황폐하하고 동급인 황제를 주장하느냐라고 해서 맨 처음에 불만이었대요. 그런데, 이런, 재미가 말하고 있는 이제 그런 이유도 있었겠죠. 그리고 나중에는 무슨 이유 때문이었느냐. 띠로리. 젠장할. 나중에 1910년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됐을 때, 식민지가 되려고 할 때, 고종이 강제로 강요당해가지고 도장을 찍고 나서
고종이 당황해서 말합니다. 아니야. 내 의견만 가지고는 그 식민지가 될지 안 될지를 결정할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 민중들의 의견을 물어봐야 돼. 우리 민중들이 식민지가 되기 싫다라고 하면 우리는 절대 식민지가 될 수 없는 거야. 내가 도장 찍었다고 다가 아니야! 라고 고종이 말하니까 일본이 뭐라 하느냐? 아닌데. 니네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제국이야. 그렇기 때문에 황제 한 명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일반 백성들은 그냥 아무런 참정권도 없는 나라야. 그러니까 황제의 동의만 있으면 너희는 바로 우리의 식민지가 될 수 있어. 대한민국은 국민투표가 가능하지만 대한제국은 국민투표가 필요 없다고 이 바보야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오케이? 딱 한 글자의 차이지만은 대한민국과 대한제국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지금도 입헌군주제인 나라, 전제군주제인 나라 가끔 있어요. 가끔 있지만 보통 주권을 일반 백성들, 민중들한테 전부 다 나눠서 준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나라 헌법 1조 2항이었나? 그 내용처럼. 자,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럼 맞아. 그럼 그 훌륭한 나라, 그 훌륭한 단체. 백성들을 계몽시키고, 백성들을 교육시키고, 우리나라의 산업을 부흥시키고 하려고 했던 그 훌륭한 단체, 참정권을 강조했었던 그 훌륭한 독립협회는 왜 없어지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내용 나와 있거든요. 내용 간단해요. 왜 없어지느냐? 일반 민중들과 권력을 나누기 싫었던 거죠. 누가? 수구파. 수구파가 누구냐? 극단적인 보수파를 말할 때 수구라고 부릅니다. 가끔 이제 놀려 먹을 때 수구 꼴통이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극단적인 보수파, 성략 극정점에 이르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일반 백성들, 일반 민중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그런 미친 짓을 할 수가 있느냐. 말도 안 된다. 임금님, 이거 그냥 두고 볼 것입니까? 안 됩니다. 임금님, 이러다가 독립협회 전마들 입헌군주제가 아니라 알고 보면은 공화제를 꿈꾸고 있는 거인지도 모릅니다. 공화정이 무엇이냐? 맞아요. 공화정이 무엇이냐? 대통령이 있는 거야. 왕의 목을 잘라버리고, 프랑스 혁명처럼 왕의 목을 잘라버리고, 그들이 선출한 대통령이 있는 제도가 올지도 모릅니다. 임금님 그냥 두고 보실 겁니까? 라고 하는 모함이 문제였던 거죠. 맞아볼게요. 대한제국이 수립된 이후에 독립협회는 민중집회였던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였다. 만민공동회. 아까 말했어. 우리 약간 촛불집회 같은 거에도 보면 촛불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정해놓지 않았는데 누구든지 앞에 나가가지고 마이크 잡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만민공동회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특정한 주제에 따라서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만민공동회였습니다. 만민공동회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업적도 이루어내었다. 예를 들어 러시아가 지나치게 우리나라의 이익들을 빼앗고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물리칠 수 있었고 우리나라의 영토를 일부 달라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그 요청도 물리쳤었다. 의회 설립 그리고 스스로 강해진 경제 장악개혁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고종은 만민공동회가 이렇게 하니까 만민공동회의 의견에 대맞춰서 박정형을 중심으로 하는 내각의회를 구성하려고 하였다. 1998년 10월 저는 정부 관료들 과거 시험에 합격하고 이때 당시에 고종의 개화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던 개화파 관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민중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개최된 정부 백성 함께 만민공동회 하는 거를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의견을 수렴하여서 중요한 건 입헌군주제예요. 입헌군주제를 토대로 한 우리 이런 헌법 만들자라고 하는 6개의 의견을 올립니다. 이게 바로 헌의 6조예요. 헌의 6조. 자, 이어서 새롭게 입법권, 조약 비주권권 등을 가지고 있는 중추원 관제를 반포하여 과거 시험에 합격했던 개화파 관리 2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독립협회에서 추천하는 일반 백성, 민중들 25명으로 뽑는 새로운 회의를 만들려고 하였다. 민선의관은 독립협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였다. 우리 역사 최초로 의회 기능을 갖춘 기구 설치를 만들자 합의한 것이었다. 설치에 합의한 겁니다. 아직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자, 그러하였다. 우리 역사 최초로 의회 기능을 갖춘 기구의 설치에 합의한 것이었다. 하지만
보수파 관료들, 아까 말했던 수국골통 극단적 보수파들은 독립협회가 공화정을 꿈꾸고 있다라고 의심하여서 왕한테 보고를 하였고, 보부상을 중심으로 된, 여기 네모치자. 보부상을 중심으로 하는 황국협회, 보부상 단체래요. 그 보침 들고 다니면서 장사하는 그 사람들, 보침 단체였던 황국협회 한테 명령을 해서 독립협회를 해산시키라고 합니다. 결국 황국협회랑 독립협회랑 워낙 싸우는 일이 많이 생기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독립협회 니네 만민공동회 만들고 하니까 결국 이렇게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구나. 그냥 독립협회 해산해버려라 라고 해가지고 강제 해산되게 되었다 라고 하는 내용 나와 있습니다. 됐죠? 질문하세요. 질문. 진도 나간다 그러면 다음. 자, 여기 있는 페이지의 내용은 무엇이냐? 여기 있는 거는 광무개혁. 아이씨. 백성들의 민주주의 요구, 정치 참여 요구, 참정권에 대한 요구가 적극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는데 황제는 그것을 무시하고 그 일반 민중들의 참정권을 무시를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중들의 불만도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황제가 아니야. 그래도 나는 개혁할 생각이 있어. 지금의 상황에서 좀 바뀌도록 노력해볼게 라고 하는 거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황제 주도하에 했었던 개혁의 이름이 바로 광무개혁이었습니다. 자, 보면은 독립협회를 해산한 고종은 대한제국의 헌법에 해당하는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였다. 어머나 최초로 헌법 비스무리한 게 나왔네. 대한국 국제. 요 내용을 보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대한제국에 있는 모든 권력은 전부 다 황제만 가지고 있고 백성들은 황제의 권한을 1도 나누어 가질 수 없다. 뭐 군사, 사법, 행정 모든 권리가 전부 다 황제한테만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밑에 나와 있어요. 자, 대한국 국제는 구본심참 슬로건이 이거였어요. 우리는 옛날의 것, 성리학적인 것, 동양적인 것, 조선적인 것을 근본으로 하고 서양적인 것은 참고만 하겠다라고 하는 슬로건 아래에, 이념 아래에 권한의 황제에게 집중하는 내용이었다. 이로써 황제는 입법, 행정, 사법, 외교, 군 통수권 등 모든 것을 다 가진 존재가 되었다. 대한제국은 스스로 강해지기 위한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 개혁의 이름이 광무개혁이었다. 광무가 아까 고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종의 주도하에 일어난 개혁. 자, 이 광무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참여도 없었고 일본의 간섭도 없었고 러시아나 다른 기타 등등 나라의 간섭도 없었던 우리 자주적인 우리의 독립적인 개혁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부개혁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거, 가부개혁이 부족하다 평가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 두 가지 분야의 개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자, 어떤 거 두 개를 무조건 해야지 나라가 강해지고 부유해질까요? 그렇지 또. 그거 너무 광범위하다. 군사제도 개혁. 그렇지. 토지제도의 개혁입니다. 자, 이 두 개가 광무개혁 때는 성공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일단 먼저 원수부. 대한민국 국가 원수는 일본이 아닙니다. 북한도 아니에요. 대통령이에요. 국가 원수는 우두머리, 머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설치하여 황제를 중심으로 하는 군사체제를 개편하였다. 아, 군사제도 개혁에 성공했네. 그리고 황실기구인 국내부를 중심으로 하여 새로운 회사, 공장을 설립하고 경제개혁이죠. 화폐제도의 개혁과 중앙은행의 설립을 추진하였다. 얘들아, 지금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은 어디야? 그렇지, 한국은행입니다. 한국은행에서 지폐, 화폐도 만들어내고 우리나라 물가 이런 거, 환율 이런 거를 고려해서 지폐를 찍어낼지 말지, 이율을 올릴지 안 올릴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결정하잖아요. 처음으로 중앙은행을 만들자라고 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교육 분야도 매우 중요하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실업학교와 기술학교 등을 설립하고 유학생을 국외로 파견하였다. 개혁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하여 양전사업을 실시하였다. 자, 여러분, 양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광무개혁 때만 했었던 건 아닙니다. 양이라고 하는 게 측량하다 할 때 양이거든요. 전이라고 하는 건 받전자예요. 토지를 조사해서 그 토지의 소유자는 누구인지, 그 토지는 면적은 얼마인지,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세금은 얼마를 걷어야 되는지 이런 모든 거를 조사하는 게 바로 양전사업이었고, 항상 힘이 센 왕들이 권력을 잡으면 이거 하려고 해요. 왜냐? 탈세하고 있는 양반들 잡아내서 올바로 세금을 내도록 만들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계속 탈세를 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의 세금을 전부 다 받아낼 수 있느냐 문제잖아요. 지금 비트코인 막 그 뭐고 암호화폐 그것 때문에 가끔 나 진짜 웃긴 이야기 들었네. 어떤 사람이 세금이 10억인가 밀렸대요. 강남에 무슨 의사, 성형외과 의사 막 이런 사람이래요. 10억인가 밀렸는데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암호화폐, 블록체인, 비트코인, 여튼가 그게 소유하고 있는 게 150억인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150억을 사고 팔지 못하도록 계좌를 동결시켰더니만 갑자기 10억을 구했대요. 대박. 이런 식으로 숨겨진 재산을 찾으려고 했었던 게 바로 양전 사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은 양전 사업한 다음에 이제 끝나거든요. 근데 이번엔 특이합니다. 뭐까지 하느냐? 자, 그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소유권을 쓴 시계를 발급합니다. 발급. 땅문서예요, 땅문서. 어머나 여러분, 선생님, 그 뭐고 땅문서를 발급하는 게 왜 큰 의미가 있을까요? 이 땅이 누군가의 소유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사실 조선시대에는 고려시대에는 왕토사상이라고 하는 이념 때문에 무조건 땅은 국가의 소유고 왕의 소유야. 그렇기 때문에 땅을 사고 팔면 안 돼. 한마디로 부동산으로서의 가치가 없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이 땅이 부동산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또 우리가 좀 더 경제 자본주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가였다. 양전지계 사업이라고 하는 거 특히 광무개혁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양전지계 사업은 결국 끝까지 성공을 할까요? 실패할까요? 맞아요. 실패합니다. 원래 이거 1년 만에 끝나는 거 아니거든요. 자, 계속하고 있었는데 당연히 이거가 끝나고 나면은 조선에서 대한제국이 세금을 거두는 액수가 적게는 3배에서 4배까지 미친 듯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일본의 식민지가 될 리가 없겠죠. 세금이 늘어나게 되면은. 자, 그러니까 일본이 중간에 방해해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지네들은 우리나라가 개혁할 때 못하게 했으면서 1910년 우리나라가 지네 식민지가 되자마자 바로 토지조사 사업. 토지조사 사업은 양전지계 사업이랑 거의 똑같아요. 토지의 소유권을 확인하고 근대적인 토지 소유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결국 토지 역시 부동산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경제에서 중요한 자본이 되는 거 그게 목적이었거든요. 자, 그거를 일본에서는 성공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거예요. 자, 또 밑에 이제 중요하지 않으니까 밑에 훅 볼게요. 한편 미국의 수도 워싱턴을 비롯한 서구 도시들을 참고하여 서울에 도시정비 계획을 세우고 경운궁, 대한문을 중심으로 원형도로를 정비하였다. 근대 시설과 건물들이 정동과 서공동에 들어섰고 서대문에서 청량리까지 운행하는 전차가 개통되었으며 거리에는 전등이 가설되었다. 광무개혁은 외세 간섭을 배제하고 자주적으로 추진되었다. 또한 국방, 산업, 과학, 기술 분야에서 짧지 않은 시간에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자, 그런데 황실과 지주층의 권익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고 민권을 보장하는 정치적인 분야의 개혁에 소홀하였으며 국내부 중심으로 추진한 자강개혁은 관료들의 부정부패와 재정 부족 때문에 그 이어나가지 못하게 되었다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질문 있는 사람 남고